안녕하세요. 영데일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2차 시험 준비 팁들에 대한 정보들을 더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선생님들께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을 먼저 정리를 해보는데요. 면접과 수업 실현 내용까지만 정리를 해도 길이가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뒷부분 내용인 2차 시험장에서의 의상, 시험 전날 루틴에 대한 내용과 함께 올릴지 아니면 영상을 또 한 번 자를지 고민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지금 면접과 수업 실현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영상을 또 한 번 잘라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2차 시험 준비할 때 면접, 수업 실현 팁들에 대한 내용들을 업로드해 드릴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2차 시험장에서 입는 의상, 헤어, 그리고 시험 전날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냈었는지 등에 대한 정보들을 사진과 함께 업로드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의 공부 방법과 생각이 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선별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2차 준비 초반에는 임미선 강사님의 신층 면접 기출 문제집을 사서 면접 유형을 파악하고 모범 답안을 보며 심층 면접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또한 스터디 원들과 기출 문제와 직접 만든 문제들을 활용하여 스터디를 할 때마다 모두가 다른 문제로 한 세트씩 돌렸습니다. 한 명의 스터디원이 면접을 마치면 나머지 두 명이 답변 내용과 면접 태도에 대해서 피드백을 했습니다. 한 가지 문항에 대해서도 스터디원들이 생각하는 답변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 풍부한 면접 답변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면접 대비를 위해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유형별 공부, 그리고 근거와 함께 답변하는 연습입니다. 기출 문제들을 접하다 보면 동료 교사와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 유치원 행사, 각 교육청 시책 등 다양한 문제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유형별로 모범 답안들을 계속 보다 보면 비슷한 느낌이 나는 답변들이 반복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들을 유형별로 많이 보다 보면 특정한 유형에서 어떤 방식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이 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수험생들의 답변도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가르는 것은 같은 주장이지만 타당한 근거와 함께 답을 했는지가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동료 교사와의 관계에 관한 유형의 경우 아닌 문제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동료 교사와의 갈등 사례가 주어지며 이때 교사에게 필요한 인성적 자질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답변으로 흔하게 사용되는 인성적 자질은 공감, 협력적 태도, 존중 등입니다. 이러한 자질을 답변으로 물론 주장하셔도 되지만 중요한 점은 근거가 되는 설명과 함께 제시를 하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례의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협력적 태도라는 내용으로 답을 하고 싶다면 사례의 교사 A에게 필요한 자질은 첫째, 협력적인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교사 A는 사례에서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장은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말한 답변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럼 이제 다음 답변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례의 교사 A에게 필요한 자질은 첫째, 협력적인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교사는 유치원 현장의 모든 업무를 혼자 수행하기 어려우며 동료 교사들과 각자의 실천적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할 때 더 나은 교육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답변은 협력이 중요한 이유를 근거로 들어서 말한 답변입니다. 처음에는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일일이 들어서 답변을 제시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면접에 대한 감이 안 오신다면 면접 기출문제집에 있는 답변들을 쭉 훑어보고
어떤 식으로 근거를 대면서 답변을 제시하는지의 이해를 높여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저의 필승법은 자신에 대한 경험 및 이야기를 줄글로 정리해 보기입니다. 면접에서는 개인의 성향 및 경험과 관련지어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1차 합격 발표가 나오기 전에 스터디원들과 각자 자신의 장단점, 교육 철학, 존경하는 사람과 그 이유 등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워드로 정리하여 스터디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면접 시험장에서 이때 정리해 두었던 내용들을 활용하여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2020학년도 서울 면접 문제 중 이번 문제의 추가 질의에서 교원학습 공동체에서 경험했던 사례와 그와 관련된 자신의 강점과 이유를 말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때 시험장에서 제가 했던 답변을 말씀드릴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의 강점은 부지런함입니다. 저는 실습생 시절 다른 선생님들보다도 항상 제일 먼저 출근을 하고 일지 작성 등을 미리미리 마무리했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모습을 보고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부지런하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교원학습 공동체에서 저의 강점을 긍정적으로 활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실습을 할 당시 유아들이 하원한 뒤 지도교사와 하루 일과에 대한 평가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저의 강점인 부지런함을 살려 모든 유아들을 관찰하고 관찰일지에 꼼꼼히 기록을 했습니다. 평가 시간에 제가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도 선생님께 좀 더 필요한 유아가 있는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도 선생님과 함께 지원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해보고 실제로 실천을 하여 유아가 유치원 생활을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현장에 가서도 저의 강점인 부지런함을 살려 교원학습 공동체에서 공동 연구 주제를 먼저 제시하고 동료 교사와 공동 실천을 하여 더 나은 교육을 만드는 배움의 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만약 저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었더라면 긴장되는 시험장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을 제시하지는 못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면접 형식으로 말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도 시험장에 가기 전에 한번 미리 본인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필승법은 타 지역 기출문제로도 연습해 보기입니다. 2020학년도 문제에서는 이제껏 서울 지역에서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었던 부모 면담 실현을 요구하는 문제가 구상형 문제로 출제되었었습니다. 면접 대비를 위해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서울에 누적된 기출문제들을 보면 구상형 1번 문항은 대개 교육 관련 시사 문제가 나왔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처음 문제지를 받고 무척 당황했었는데요. 하지만 예전에 스터디를 하면서 다른 스터디원이 한번 다른 지역의 기출문제인 부모 면담 실현 문제를 가져와서 연습해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따라서 다른 지역의 기출문제더라도 당황스러운 문제들을 가지고 종종 연습을 해본다면 실제 시험장에서 당황스러운 문제를 만났을 때 대처 능력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필승법은 계속 웃는 연습과 웃으면서 말하는 연습, 그리고 뻔뻔함 갖기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전반적으로 면접이나 수업의 내용이 대단하게 좋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평가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나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미소를 보였고 웃으면서 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면접 문제에 답변을 하면서 잠시 생각하는 시간에도 미소를 띄우면서 생각을 했었어요. 저를 무표정으로 바라보시는 평가자분과 저를 아예 봐주시지도 않는 평가자분에게도 계속 웃으면서 일방적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또한 답변을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이 말이 매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뻔뻔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무조건 답이라는 듯이 답변을 했었습니다. 이렇듯 계속 웃고 뻔뻔한 답변하는 방식에서 자신감이 보여서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웃는 표정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거울 앞이나 영상을 찍으면서 수업과 면접 연습을 해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섯 번째 필승법은 교육청 시책과 시사뉴스 공부하기입니다. 특히 서울은 자체출제 지역이에요. 자체출제 지역에서는 각 지역 교육청에 시책 관련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책 관련한 용어를 면접에 녹여내는 연습을 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은 이때까지 구상형 문항에서 시사뉴스와 관련된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었기 때문에 교육적 시사뉴스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들을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그 많은 시사 뉴스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해당 이슈에 대해 교사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도만 생각을 해보시고 넘어가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수업 실현을 정말 못해서 시험 2주 전까지도 차라리 시험장에 안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항상 스터디를 다녀오면 저만 못하는 것 같아서 힘들었었는데 강의로 올려주시는 모범 수업 사례 등을 그대로 따라해보고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서 점차 나아졌습니다. 2차 시험 대비는 정말 반복 연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수업 한 개를 제대로 끝내는 것도 어려웠으나 무한 연습을 하다 보니 2차 수업 실현 전날에는 22개 정도의 유형을 혼자 모두 돌려보고 시험장에 갈 수 있었습니다. 수업을 정말 못했던 저도 해냈으니 선생님들께서도 더 잘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수업 실현을 준비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저의 수업 실현 필승법은 조건 빠뜨리지 않기, 그리고 목표와 부합한 수업하기였습니다. 조건을 빠뜨리지 않는 것은 정말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조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확인하기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상을 할 때 문제지의 조건을 체크해 가면서 조건을 빠뜨리지 않고 구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수업 실현 시간이 10분으로 매우 짧기 때문에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상호작용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 활동을 한다면 팀을 사전에 미리 정했고 준비 체조를 다 마쳤다는 전제하에 시작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발문으로 예를 들자면 아름반 우리가 안전하고 즐겁게 게임을 하기 위해서 방금 준비 체조도 마치고 또 아까 정한 게임 팀별로 모여 앉았지요.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연습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항상 연습을 했었어요. 이렇게 수업 진행과 절차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조건은 아닌 상호작용을 생략함으로써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시간은 조건을 확실하게 충족시키는 데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와 부합한 수업을 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도입, 그리고 마무리에서 목표를 자연스러우면서도 대놓고 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한 예시가 궁금하시면 제 2차 수업 실현 분석 영상 중 마무리 쪽을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 필승법은 유아 중심 수업으로 진행하기입니다.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을 수업 실현하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교사가 무엇 하는 게 어떨까요? 몸으로 표현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자연이가 몸으로 표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었네요. 다른 어린이들 생각은 어떤가요? 다들 좋다고 생각하는군요. 라고 말하면 신체 표현을 해보자는 같은 내용이지만
후자가 좀 더 유아의 의견을 존중하고 유아 중심의 발문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저는 거의 모든 발문에서 유아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교사와 유아가 수업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고, 유아 간의 상호작용도 많이 포함했었어요. 저는 이 점이 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아 간 상호작용 발문을 예를 들어 드리자면, 정우는 어떠한 생각을 했군요. 아, 그런데 유나가 정우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러이러한 생각도 들었대요. 또는 정우와 유나의 생각을 합치니까 와, 더 재미있는 놀이를 할 수 있게 되었네요. 등의 발문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세 번째 필승법은 자신의 수업을 모니터링하기입니다. 자신의 수업을 동영상 촬영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저는 사실 초반에 수업을 정말 못했을 때는 찍어 놓은 영상을 다시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모니터링을 하며 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갔었는데, 수업을 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말의 빠르기, 시선 처리의 부자연스러움 등이 눈에 보였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도 꼭 몇 번씩 수업을 촬영해서 모니터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상 업로드를 위해 내용을 정리하다가 면접과 수업 실현 준비할 때 공동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내 면접과 수업 보여주기입니다. 2차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 수업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실제 시험장에서 떨리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교 교수님, 부모님, 대학 동기, 실습지도 선생님 등등 저의 수업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보여드리며 피드백을 받았고, 긴장되는 감정에 익숙해지고자 하였습니다. 이 덕분인지 수업 실현 시험날에 크게 떨지 않고 연습할 때의 실력만큼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1차 시험 공부 내용 활용하기입니다. 저는 2차 시험에서 1차 시험 대비로 공부했던 내용들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특히 해설서의 중요한 내용들을 암기했던 것과 건강 및 안전 장학 자료의 내용들을 암기했던 것을 면접 답변과 수업 실현의 반성적 성찰에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면접에서는 스터디를 하면서 면접 기출문제를 다룰 때 안전, 건강, 응급처치, 현장체험, 아동학대, 유아의 문제 행동 등등에 관한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이때 문제가 요구하는 가지수를 채워 답변할 때 1차 장학 자료를 공부했던 내용들이 떠올라서 더듬지 않고 매끄럽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실현에서는 실제 시험장에서 반성적 성찰 문제 1번으로 만 3세의 특징을 고려해서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말하시오와 같이 나왔었습니다. 저는 이때 해설서 신체운동 건강 파트에서 암기했던 내용들을 떠올려 답변했었습니다. 반성적 성찰 답변으로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이 낯선 만 3세 유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움직임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영상 매체를 활용하여 실제 대상의 움직임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한 바로 일어서서 표현하기보다는 먼저 앉아서 자신이 생각한 것을 표현해보고 친구들의 표현을 보면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라고 답변했었어요. 제 답변 내용은 모두 해설서에서 근거한 내용들이어서 자신있고 또 매끄럽게 답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스터디할 때부터 1차 공부 내용을 녹여내서 면접이나 수업 실현에 답하는 연습을 하신다면 시험장에서도 자연스럽게 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밝은 미소와 자신감 있는 태도입니다. 저는 시험장 1일차 면접에서 당황스러운 문제들을 보고 긴장해서 목소리가 많이 떨렸었어요. 하지만 자신감 있는 태도와 밝은 미소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스터디에서 면접 답변을 하는 모습을 모니터링 해보니 머릿속으로 답변을 구상하는 시간 동안은 미소가 사라지고 미간을 찡그린 굉장히 진지한 표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되게 깜짝 놀랐었어요. 이런 모습을 발견하고 얼른 고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부터 종이 속 문제를 보면서도 입가에 미소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한 결과 시험장에서도 어떤 대답을 하든지 자신감 있고 밝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생각보다 영상이 많이 길어졌지요. 선생님들께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2차 시험장에서의 착장과 시험 전날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시험장 내의 환경이 어떤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